말씀을 이렇게 드릴 건데, 이제 5개에 대한 장질환을 다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 에 좀 이렇게 대표적인 2개의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궤양성 대장염이란 게 있고, 그리고 크론병 이란 게 있는데, 혹시 이 2개 단어를 다 들어봤다라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시다면 한번 채팅창 통해서 이 2개 단어를 다 들어본 적이 있다면은 1번을 한번 좀 눌러 주시겠어요? 이 2개 단어를 다 들어본 적이 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2개 단어를 다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이 2개의 질환은 이제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크론병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그 통계치를 좀,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2019년까지의 좀 자료이긴 한데 지금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게 궤양성 대장염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5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이 환자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더 더욱 더 많을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은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크론병과 그리고 이 궤양성대장염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크게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오른쪽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대장에만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있는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이 궤양성 대장인 거고 크론병이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입구부터 항문까지 소화기에 관련된 이제 모든 이제 부분에서 이렇게 찔끔찔끔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컬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이런 소화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크론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이라 함은 장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해서 생기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은 정확히 염증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대장 내부에 이런 궤양이나 또 이제 염증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궤양이 이제 키포인트,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궤양성 대장염이 과연 어, 이 궤양성 대장염 하나만 딱 있느냐? 이제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질환과 좀 이렇게 연관돼서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모든 이제 질환들이 장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이 궤양성 대장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궤양성 대장염만 있을까라는 거는 이제 아니란 거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궤양성 대장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질환들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은 이제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대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크론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크론병 또한 이제 그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하나의 또 축이 되는 염증성 장질환의 한 종류가 바로 크론병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고, 발병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항문까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입에서 항문 끝까지 소화기의 어느 부위에서는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띄엄띄엄 이게 키워드죠. 띄엄띄엄 즉 비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 크론병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증상은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 저희가 이제 진단 그 하는 게 좀 어려워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차이를 잘 못 느꼈었어요. 근데 진단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내시경이라든지, 또 이제 그러한 뭐 부분들이 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이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서 진단을 이제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증상은 크론병과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크론병과 대장염의 증상들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복통이라든지 그 설사, 혈반 이렇게 그 변을 보실 때 이렇게 피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은경 리더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부분처럼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성 장질환을 연령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크론병이 이게 여기 보시면 10대, 20대 이때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크론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게 통계적으로 좀 약간 염려가 되는 이제 부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되게 다양하게 여러 이제 이 층에 걸쳐서 연령별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 남성의 경우는 궤양성 대장염이 60대 이상부터 갑자기 급격스럽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 뭐 크론병도 조심해야겠지만 궤양성 대장염 또한 이게 연령별로 이게 일어나는 부위가 이렇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조심하셔야겠다. 예. 특히 크론병이 청소년들한테 많이 좀 나타나는 게 좀 통계치로 좀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궤양성대장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원인이 이제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적 요인이나 하면은, 어, 가족력이라고 할까요? 가족력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궤양성대장염이 있는 이제 부모들이, 어, 이게 진단을 받으러 이제 의사분께 이제 갔을 때, 이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궤양성대장염이 있는데, 내 자녀한테도 혹시 이게 이런 가족력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유전적인 요인은 10% 미만으로 굉장히 좀 적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나머지 90%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서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환경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같은 첫 번째로 서구화된 이러한 그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식습관을 이제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변화 또한 이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는 그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나 그리고 나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 변화로 인해서 궤양성 대장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관 내 면역 체계 이상. 이건 당연히 미생물 저희 이제 몸 안에 있는 특히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면역 체계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 다 너무나 뻔하게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대표적인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네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박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제 이제 소비자분들도 갑자기 이제는 막 이렇게 화장실로 막 뛰어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보면은 하나의 궤양성 대장염의 이제 증상이 이게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또는 여러 번 이제 그 대변을 이제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나는 소화가 잘 돼.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나는 대변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나는 소화가 되는 거야 문제가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소통을 좀 잘해서 이분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핀포인트를 해서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설사, 뭐 설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뭐 변비가 없어서 나는 뭐 소화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덜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깊숙하게 얘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변을 이제 보는 것도 궤양성 대장염의 하나의 대표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이제 남성분들 이제 뭐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흡연을 하시는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괴형성 대장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통계에 따라서는 괴형성 대장염이 있는 흡연을 하신 분들이 괴형성 대장염이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수치가 좀 이렇게 낮다고 하는 이제 그런 통계도 있긴 한데 어떠한 분들은 이제 그 흡연을 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혈변을 좀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변을 두고 있다. 그러면 괴형성 대장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추측을 좀 저희가 해볼 수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습관, 이런 갑자기 뭐 변한다거나,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대표적인 궤양성 대장염의 이제 증상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크론병은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물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치료이긴 한데 이게 치료가 이제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크론병이.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를 또 약물 치료를 하다가 합병증이 생기면은 이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수술을 하면은 이제 특정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수술로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불가합니다. 치료 목표는 말 그대로 이제는 증상만 완화할 뿐이지 치유를 하는 거는 이제는 아니거든요. 현재 현대의학으로서는. 그리고 크론병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보통 암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을 이제 침범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3배에서 4배가 높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론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외 식도부터 항문까지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장에 침범을 한다, 그러면 소장암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혈액암이라든지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위험성이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이제 대장염증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 자체를 이제 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서 절제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대장의 이제 이 끝부분을 이 이제 인공 항문을 이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뭐랄까 항문 주머니를 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 항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항문 주머니를 통해서 이 대변을 받아내기 때문에 크론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이 좀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장암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더러 이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소장암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장암의 이제 원인은 이제 무엇인지 한번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